예, 들어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리를 두 개 공부를 할 텐데요. 롤의 정리라는 것하고 평균값 정리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계점 안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구분하는 그런 이론을 위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롤의 정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가정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의 가정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가 폐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양적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열린 구간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끝점에서는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3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가정을 만족하면 f라는 함수는 이 열린 구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점 C가 존재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F'C가 0인 것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 양쪽 끝점에 나오더라도 그건 버려야 돼요. 이 열린 구간 안에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A부터 B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A에서의 함수값하고 FA,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양쪽 끝점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안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첨점이라든가 수직인 접선을 갖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양쪽 끝점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 그냥 한 가지 값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상수함수. 그렇다면 상수함수는 어느 점에서나 미분계수 계산하면 0함수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가 상수함수라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수함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상수함수가 아닌데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한번 그려볼까요?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은데 상수함수는 아니니까 그것과 다른 값이 있어야 돼요. 이것과 다른 값이 있어야 되니까 큰 값이나 작은 값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큰 값이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텐데 큰 값이 있어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으니까 끝에서는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렇다면 가장 높이 올라간 곳이 생겼으니까 극대값이 있죠. 그런데 이 안쪽에서 그런 값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안쪽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롤의 정리.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그런 곳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페르마 정리. 페르마 정리에 의하면 거기서 미분 계수가 0 돼야 되죠. 그렇죠? 해서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길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상수함수가 아닌데 큰 값 말고 작은 값이 있다라고 그려볼까요? 이것보다 작은 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역시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으니까 한없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이 생겨야 되고 결국 거기서는 극소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극소값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미분계수 0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이 생길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자, 그럼 롤의 정리 가정 3개 하고요. 회구간서 연속이다. 끝점 제외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 양쪽 끝점은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결론,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있냐?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다.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다라는 것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한 거죠.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을 갖는 곳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게 롤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하나 응용을 해볼게요. 예제 2번 보세요.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근이 2개 이상 있다면 모순이다라는 걸 가지고 유일하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존재성을 보일 때는 중간값 정리라는 걸 쓸 거고요. 유일성을 보일 때는 금방 배운 롤의 정리를 쓸 겁니다. 가볼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둘게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걸 fx라고 둘게요. 자, 그렇다면 두 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비교해 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1의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네요. 그 사이에 당연히 0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간값 정리를 씁니다.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0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니까 1이에요.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0부터 1까지 연속이니까 연속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그렇죠?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연속. 미분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연속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연속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연속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은 다 지나가야 돼요. 끊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0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도 지나가야 되겠죠? 이게 중간값 정리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있고 1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0이 되는 곳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연속이기 때문에 끊길 수 없으니까. 어렵지 않죠? 해서 0되는 이곳에서의 x값을 c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fc가 0인 곳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뒀으니까 c 대입했을 때 0이다라는 것은 c가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fc가 0인 곳 찾았습니다. 이게 근이다. 그렇다면 근이 하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유일성을 보일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실근이 또 있다면 그렇다면 모순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실근하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다른 실근을 K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실근이니까 이 함수를 fx라고 뒀다면 대입한 값 fk는 당연히 0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k의 3승 플러스 k-1이 0 되는 거니까. 따라왔죠? 자, 그렇다면 fk가 0이라고 둘 거예요. 또 다른 실근이 있다. 그런데 C하고 다른 거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하고 C하고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작고 둘 중에 하나는 크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관계없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K가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 끝난 다음에
K가 크다라고 놓고 이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K가 작다라고 하면 K부터 C까지 구간이 하나 형성되죠. 그렇죠? K가 작은 수였으니까 K부터 C까지. 그런데 주어진 함수 fx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이 주어진 구간 K부터 C까지 해서 폐구간에서 연속이죠. 롤의 정리의 첫 번째 가정이 만족됐습니다. 양 끝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 K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죠. 다항함수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가정도 만족이 됐어요. 그런데 K도 실근, C도 실근이니까 F에 대입하면 0이 돼야 돼요. FK와 FC는 둘 다 0이에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같지요. 그럼 세 번째 가정도 만족됐죠. 롤의 정리의 가정이 다 만족됐습니다. 그렇다면 롤의 정리의 결론도 만족이 돼야 되겠죠. 모든 가정을 만족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였나요? 이 열린 구간 안에 K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은 어떤 수, 그걸 크 사이라고 할까요? 이거 크 사이입니다. 예, 그리스 문자 14번째 문자고요. 영어로 쓰면 크 사이 이렇게 쓰고요. 발음 기호는 크 사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렇다면 롤의 정리의 결론. 어떤 크 사이가 이 열린 구간 안에 있어서 거기서 미분 계수가 0인 곳이 있다. 그렇죠? 예,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근 K가 있다면 K하고 C 사이에 크 사이라는 값이 있어서 F 프라임 크 사이 계산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함수에 대해서 F 프라임 크 사이를 계산해 볼까요? fx가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럼 크 사이 대입하면 3 크 사이 제곱 플러스 1이죠. 크 사이는 실수예요. 제곱하고 3 곱해주면 항상 0 이상이에요. 제곱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1 이상이 됐어요. 1은 0보다 커요. 그렇다면 f 프라임 크 사이라는 것은 이 함수 fx에 대해서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롤의 정리 가정을 다 만족하니까 결국 이게 0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은 만족될 수 없는 거죠. f 프라임 하는 값이 이 함수에 대해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 모순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어요? C하고 다른 실근 K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롤의 정리의 가정이 다 만족돼 버려서 결국은 롤의 정리의 결론도 만족돼야 되니까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f 프라임은 절대로 0 될 수가 없는 0보다 큰 값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우리가 가정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근이 있다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존재성에 의해서 근은 하나 있는데 유일성 이제 보인 거죠. 두 근이 있다라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 근은 분명히 하나 있는데 두 개 있다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 예, 롤의 정리를 써서 이렇게 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리, 예,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예, 롤의 정리의 가정하고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가정만 없어요. 예, 앞에 두 개만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 결론이 뭐냐? F'C가 C는 이 열린 구간 안에 있어야 되고요. F'C가 B-A분의 FB-FA하고 같아지는 그런 값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특별한 게 없어요. F'C 하는 것은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이 값은 뭔가요? 구간이 A부터 B까지인데 A부터 B까지 해서 X값이 증가한 것 분해 그때 Y값이 증가한 것 그렇죠? 예, 이것 이름이 뭐였나요? 이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었죠. 평균 변화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할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A에서의 함수값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B에서의 함수값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예,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속으로 연결할 거고 안쪽에서는 미분 가능하니까 첨점이나 수직인 접선을 갖는 곳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첨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인 접선을 갖는 이런 곳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려내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렇다면 이 안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부터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연속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방식을 보면 언젠가는 이 선, 이 할선, 이것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걸 그림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중간에 이 할선과 이렇게 평행이 되는 그런 접선을 갖는 곳이 하나는 있다. 예, 이 두 직선이 평행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점을 C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F'C 하는 것은 이것의 기울기인데 이것의 기울기는 B-A분의 FB-FA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3번 보세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그럴 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 이 열린 구간에 있는 수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이거나 2가 나왔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양쪽 끝점을. 예,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로 만족하는 점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평균값 정리라는 것의 결론은 할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F'C가 같아지는 곳이 있다. 그렇죠? 평균 변화율은 0부터 2까지니까 2-0분의 그때 함수값의 차이 2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0에서의 함수값. 어렵지 않죠? 2에서의 함수값은 x에 2를 대입하면 2의 3승 8에서 2를 빼주면 6. 그렇죠? 해서 함수값은 6. 0에서의 함수값은 0 대입하면 3승도 1승도 0이니까 0. 그렇죠? 6-0. 그렇다면 2-0분의 6-0, 2분의 6. 계산하면 3이죠. 그렇죠? 그럼 F'C 계산합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 거다가 c를 대입해주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하고 같아지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넘겨주면 3c의 제곱은 4와 같을 수 있다. 3으로 나눠주면 c제곱은 3분의 4가 되는 곳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곱을 치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하면 되는데 루트 4 하는 건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c를 이렇게 두 개를 구했는데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열린 구간에 있어야 된다. 0부터 2까지. 이거 오타고요. 끝점 뺍니다. 0부터 2까지. 이 열린 구간에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이 안에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안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버립니다. 마이너스는. 해서 플러스만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루트 3분의 2만 이 구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은 루트 3분의 2 하나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F0이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인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럴 때 그 함수에 대해서
E에서의 함수값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에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F'X가 5 이하다. 모든 X에 대해서 하고 얘기한 것은 F'X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5를 비교하면 5가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5 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해서 5 이하다라고 쓴 조건은 미분 가능이란 뜻이다. 됐죠? 그렇다면 미분 가능이면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다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2에서의 함수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간이 하나 형성이 돼요. 그렇죠? 0부터 2까지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 한번 써볼까요? fx는 이 폐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연속이지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주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시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줬으니까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는 미분 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됐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두 가정을 만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의 결론도 만족해야 됩니다. 결론이 뭐였나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점이 있다.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미분 계수라는 것은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다 그랬으니까 5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0부터 2까지 구간서 평균 변화율이니까 2-0분의 f2-f0이죠. 그렇죠? 그런데 f0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고 제시해 줬어요. 그렇다면 F2를 구할 거니까 F2에서 마이너스 3을 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2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2 마이너스 0은 2니까 2분의 F2 플러스 3 하는 값이 5 이하다. 그렇죠? 예, 이 값이 5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2 곱하고 3 넘기면 F2는 7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다 됐죠? F2는 7 이하인 값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F2가 취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바로 여기 경계 7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평균값 정리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기한 대로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걸 얘기해 가면서 극대극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임계점 안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주어진 함수가 연속일 때 구분할 수 있는 판정법이 있습니다. 예, 연속이 아닐 때는 제멋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해 줘야 되고요. 연속일 때는 법칙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예, 이제 중간 시험이 다가왔죠. 예, 다음 주. 예, 다음 주 2주 후에는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 7주에 하고 8주에는 이제 대면으로 중간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의실은 얘기한 대로 둘로 나눌 텐데, 예, 반씩 나눌 테니까 누가 어느 강의실로 간다라는 것도 이제 강의실 정해지면 알려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학습 영상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인가요? 예, 예, 출석 체크했어요. 출석 체크했는데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 보내세요. 예, 마치기 전에. 예, 출석 체크했으니까 지금 보내세요. 금방, 예, 질문했던 사람. 예, 예, 보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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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또 보낼 사람 있나요? 출석 체크 또, 예, 보낸 사람 또 있는데, 지금 마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안 보낸 사람들은 지금 보내세요. 다 됐나요?
예, 채팅이 더 안 오는 거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태규? 맞아, 태규도 술 존나 빨리 먹어. 담배도 존나 빨리